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코스피가 기술적 상단으로 여겨졌던 2706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눈길을 좀 끌어줬죠. 이번 반등은 외국인의 수급 유입 없이 만들어진 흐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한층 더 끌었습니다. 결국 향후 추가 상승은 외국인 매수의 복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좀 되어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정책 기대감을 좀 불어넣었는데요. 증권, 지주사, 바이오, 플라스틱 등 여전히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흐름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권 발언이 테마 순환의 스파크가 되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수는 이미 레벨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살펴봐야 할지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앞으로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다시 방송합니다. 이제 화요일에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인사 먼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이틀만입니다. 이틀 만에 뵈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조금 힘드네요. 왜냐하면 네. 그저께 출연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출연이 아닌데 대체 출연이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대체로 좀 출연을 했습니다. 일단 잘 풀어서 또 시장 얘기해드리고 네. 마켓네그 출연해서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으로 거라는 얘기를 했죠. 네. 오늘 드디어 2,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8월 이후에 2,700까지 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우리가 미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 계엄 사태도 있고 정치적인 불안, 관세 폭탄 이런 걸 견디면서 결국은 오늘 2,700을 넘어갔는데 작년 8월 달 이후니까 지금 8개월, 9개월 만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변화가 생겼죠. 죽어라고 팔아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말 많이 팔았어요. 작년 이후부터. 근데 이제 순매수 기조로 좀 전환이 됐죠. 그 부분은 이제 환율 영향이 제일 크죠. 원화 가치 상승. 지금 조금 원달러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1,4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1,3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변화가 좀 생겼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제 생각엔 그래요. 기관들의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기관들이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연기금 쪽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내수 부진과 수출 또 관세 영향 때문에 부진을 겪고 있지만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그동안의 레벨업 과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 이후에 계엄 사태가 나면서 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좋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외국인들 이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거기다 또 기관들도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수급이 전환되는 신호가 나왔어요. 일단 원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1,400원 이하로 내려왔고 그다음 기관들이 그동안 파는 부분에서 이제 순매수가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화 장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펀드나 자산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펀드나 자산 운용하는 것들을 결국 수익률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수익률로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 포지션이 길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량주들, 우리나라 우량주들 꾸준하게 담아서 1년, 2년, 3년 보유하면 장이 나중에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길게 가져가도 이제 나중에 상승하잖아요. 자금이 이제 크고, 기관도 물론 자금이 크죠. 근데 기관들은 6개월, 반년, 아니면 분기, 이렇게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자산을 하는 운영들을
수익률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수익률 게임이 어디서 펼쳐졌냐?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사실 개별주보다는 코스피 종목에서 올해는 주도주가 이제 업황이 제일 좋은 쪽을 택한 거죠. 조선하고 방산. 그러니까 하나그룹주들이 사실 미친 시세가 났죠. 그 조선주들은 또 수혜를 많이 봤죠. 우리가 수주도 많이 땄지만은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들 장기 상승하고 그 외 섹터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반짝했죠. 업황 안 좋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 쳤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도 또 강한 시세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이제 많이 건설도 그렇고 건설주도 이제 흐름들이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금융주들, 은행주들은 만년 저평가인데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이 또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증권주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위탁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혜를 받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코스피 5천 시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언급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5천을 우리나라가 가려면 고성장 업종들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 가지고는 5천을 못 가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 동력이 2차 전지,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2차 전지는 작년 이후에는 속된 말로 이제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 반도체가 살아나고, 바이오가 살아나고, 이 3대 섹터가 같이 끌고 가면 뭐 지수 4,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수급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3,000 정도는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서 모처럼 만에 차트에서 제가 주봉을 한번 띄워볼게요. 주봉을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띄워보세요. 자 이렇게 돌파가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로 오랜만이에요. 이 2,680을 올해 결국은 이제 2번 도전했다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 7월 고점이 2,896이에요. 그러니까 2,900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숨고르기 조정은 이제 좋은 또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조정 나오면 기회다. 그리고 무료 방송 제가 매일 열거든요. 거기서도 기회다 해. 조정 나오면 그 속된 말로 쫄지 말아라. 이제는 쫄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 배팅, 조정 시에 적극적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마성이 있는 거를 택해야 되고 또 이제 대형주는 주도주 쪽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잡으려면 당연히 조정시에 잡아야 되고요. 비싸게 잡아서 비싸게 이제 장이 더 세게 올라가면 비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로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조정 시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청자분께서 방금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반도체는 좀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파트너님께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SK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갭이 생긴 거는 작년부터예요. 다 아시다시피 HBM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뭐 이제 HBM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지만은 SK 하이닉스가 HBM 수요가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에 들어가고 엔비디아 쪽에도 들어가고. 근데 삼성은 엔비디아 퀄테스트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격차가 아직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보면은 탄력이 훨씬 좋아요. 물론 시총 차이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고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소부장을 보시면 돼요. 소부장을.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도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한 탄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주들이 밑바닥에서 꾸물꾸물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신고가를 만약에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들이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은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그다음부터 소부장주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소부장에서도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점유율이 높은 회사 이게 양쪽으로 갈려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 쪽은 주목해야 될 분이 평택공장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셨지만 저는 거기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거기에 네.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 하이닉스 쪽은 HBM 수요가 또 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 그다음 이제 화두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긴 했지만은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갈 거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장비가 되던 또 이제 뭐 펠립스 업체가 되던 그런 것들도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핵심 포인트 인공지능에 관련 수혜주, 그다음 뭐 평택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주, SK 하이닉스의 HBM 수혜주 그런 것들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순환매 돌아올 것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김선상 파트너님의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8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8시 40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장전에 좋은 종목들을 함께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참고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함께 매매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난 종목들도 저희가 다시 오늘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히든 종목들 차례대로 리뷰를 좀 해볼게요. 4월 1일자 히든주 토탈소프트입니다.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흐름이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파트너님.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이재명 관련 테마에 좀 편승을 한 것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가 깜깜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깜깜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가 뭐 압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높았는데 또 김문수 후보가 좀 이렇게 격차를 좀 줄이는 양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 테마의 관련주들은 시세가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3, 4월 달에 거의 대부분 다 시세들이 다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토탈도 이제 이재명 관련 후보의 관련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돼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40% 넘게 터지고 나서 제가 차익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가면 뭐 20일 이동평선 이제 7,000원대 이상은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저기 8,000원 61선까지는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점 매수했다면 올라갈 때 팔아줘야 되겠죠.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해운 물류 쪽에 수주도 늘고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시세는 나중에 뭔가 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시세가 크게 나겠지만 당장은 큰 시세는 내기는 어렵다. 약간의 상승 파동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시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파동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또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님과 방송한 다음 날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이제 조금 1%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그저께 다 리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리뷰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세가 나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그 수혜주예요. 그 얘기도 해드렸고 그거는 뭐 아시는데 오늘은 제가 그 월봉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박스가 장기적으로 갇혔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세요. 여기 보는데 이제 이 박스가 장기적으로 갇히면 당장 이걸 뚫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언제 뚫고 크게 가냐?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오면 저출산 정책이 물론 있죠.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저출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뭐 아기들 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 뭐 이거는 이제 물티슈라든지 아기 기저귀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아 용품이라든지 유아 지원을 해줘요. 실제 출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만약에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건 폭발적으로 가요. 근데 이제 장기 박스권에 갇히니까 급등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해서 또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보시면 작년 이후에 대량 거래가 여러 번 터졌잖아요. 이거는 매집 물량이 잡혀 있어요. 근데 언제 띄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강하게 들어오면 한 번은 크게 터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됩니다. 다만 박스권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한 20%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차익을 하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지션을 좀 롱 포지션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롱 포지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저께 함께 방송을 했지만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같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를 볼 종목도 함께 보시죠. 4월 15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인스웨이브. 오늘 인스웨이브 역시도 1%대 상승 흐름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앞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예,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는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이달에는 거의 바닥 거래량이에요. 이것도 제가 월봉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의 모양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면 차트를 띄워놓고 선 긋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 차트 잘 보잖아요. 그거 다 속여요. 주포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큰 손이나 주포들이 다 개입이 돼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이에요. 대량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냐. 그러면 작년 이후에 대량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명분이 아마 AI 쪽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이것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딱 보면은 바닥 거래량이잖아요. 월봉상. 지금 이달에 보면 190만 주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달 전에도 전달에는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 40% 이상 급등했죠. 근데 거래가 늘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바닥 거래량이 작년에 보시면은 여기서 100만 주도 안 돼요. 월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돼요. 근데 바닥 거래량 나오니까 다음 달 터졌죠.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은 안 했지만 여기서도 보면 작년에 바닥 거래량이잖아요. 200만 주 좀 넘었는데 여기서는 또 두 달 동안 터졌잖아요. 20%, 그다음 39%. 그러면 이게 50%가 넘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거래량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면은 강렬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달 더 들고 가도 충분하고 또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토탈소프트부터 인스웨이브까지는 굉장히 오늘 상승 흐름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요.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대 하락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파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디지털 교과서에 수혜주고. 근데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교육 정책이든 뭐 인공지능 정책이든 그 외의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이든 일단은 뭐 대선이 딱 끝나면 이제 민주당이 될지 국힘이 될지는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분명히 교육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을 겁니다. 다만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저기 AS를 해줘요. 그저께 저 AS를 해드렸는데 네. 다음 주까지 보유를 해서 파동이 좀 강하게 나오면 더 끌고 가고 다음 주에 급등 파동이 안 나오면 물량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그리고 월봉에 보면 지금 이 정도면 사실 크게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5개월선도 살아있고. 5개월선 이탈해버리면 이제 다시 다 저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장기 박스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근데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흐름이 좋게 나오면 이거는 뭐 2만 원은 무조건 뚫고 2만 2천 원, 2만 4천 원도 가요. 근데 일주일 내에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흐름이 좋게 나오면 더 끌고 가시고 6월 첫째 주에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체 매매하라. 그거를 이제 그저께도 AS를 해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6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트너님? 이거 강보합권이네요, 오늘은. 예, 이제 좀 서서히 기다렸다가 저쯤에서 하면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14% 급등하다가 2평에 맞고 밀렸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4,300원대에서 또 지지를 하고 예, 그때 크게 밀리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캔들의 일봉상 보면은 11일 연속 음봉인가 그래요. 아침에 튀면 밀리고. 그죠? 음봉 양봉은 뭔지 아시죠? 캔들이 종가상 예, 시가가 종가 이상으로 끝나면 양봉이고요. 하락했다고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가 이상으로 종가 마감하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이 만약에 마이너스 3%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면 예, 양봉입니다. 근데 양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11일, 12일 동안. 그럼 여기서 양봉이 하나 뜨면 이제 급등이 터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보유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이슈가 요즘 안 나오는데 양자암호 관련해서 예, 얘가 상반기에 대장이에요. 작년 이후에 한 700% 넘게 터졌죠. 그럼 이거 제가 얘기했듯이 1등급 1등급 대장주예요. 그러면 양자암호에 대한 정책이나 만약에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예, 시장에서는 테마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의 대장이 될 수 있다고까지도 또 깔끔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파트너님을 뵙다 보니까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또 오늘 우리 이번 주에 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도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한전기술. 오늘 2% 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양시장 이 매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양 수급이 좋았는데 파트너님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63,000원 이하 조정은 그냥 뭐 매수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세가 제가 원전 관련해서 시세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하고 한전산업이 한국전력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계열사하고 실제적으로 원자력 관련해 이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또 소형 원자력 SMR 직접적인 수혜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시세들이 터졌어요. 한전 KPS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터졌고 그 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일주일 전부터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는데 이 종목은 지금 급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저번 주인가요? 물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거래량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 9% 한번 돌파가 나왔죠. 그때도 거래량이 늘었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저점을 저점을 또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다시 올린 걸 뺀 거죠. 계속 이제 되돌림을 주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5월 2일 날인가요? 10%가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서는 여기서 제일 7만 원 돌파하면서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000원 이하 만약에 조정은 그냥 매수해서 중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세가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았잖아요. 49,800원이 저점이지만 지금 당장 뭐 6만 원 깨고 내려가는 상황도 아니니까 조정 시에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보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기 보유하기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트너님은 종목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목 이후에도 AS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지글지글한 네모창 보이실 겁니다. 이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가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매일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8시 40분부터 파트너님께서 장 전에 어떤 종목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찝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무료 방송 보시면서 매일같이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파트너님 그러면은 이제 무료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 코스닥이 좀 덜 올랐어요. 네. 예, 780이 올해 상반기 고점인데 거래소는 그 상반기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도 가격 매력이 커요. 근데 수급은 기관 쪽이 수익률 게임을 어디서 하냐면 거래소의 블루칩, 옐로칩으로 하고 있어요. 블루칩, 옐로칩이 뭔지 아시죠? 네. 예, 시가총액 최상위는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LG에너지솔루션, 뭐 그다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빼고 중급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블루칩이라 그러고 뭐 옐로칩이라 한 그런 것들에서 수익률 게임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저평가, 은행들도 저평가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래소 쪽에 수급이,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들이 많이 터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조종시에 또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저 PBR 업종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저평가라고 하죠. 특히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왜? 코스닥에 물론 그 기관들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수급이 거래소 쪽이 아직도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그쪽에서 많이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PBR이나 저 퍼주들을 특히 이제 블루칩, 옐로칩, 시가총액 중간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2조, 3조, 4조, 5조 대들이 있어요. 거래소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아마 잘 터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시장을 이해하기에 너무 편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1등급 대장주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하나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8시 40분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켜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좋은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장전에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신 다음에 8시 40분부터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차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차트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타이밍을 잡는 데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고 또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속임수가 많은 차트 분석. 자, 뭐 제가 이제 그저께 출연해서 몇몇 종목들을 또 1등급 대장주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월도 이제 내일로 이제 끝납니다. 대단한 성과들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들도 많이 성과를 냈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 매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이에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지금 아침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게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그럼 뭘 하냐?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근데 1등급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 1등급 대장주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차 파동 이후에 1차 파동이죠. 그죠?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터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1등급이라고 그랬죠. 그럼 고점을 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나온다면. 폭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폭락이 이렇게 장대봉이 뜨고 흑산병이 뜨면 공포감이 극대화되잖아요. 그죠? 공포감이 극대화된다고요. 그래서 1등급 대장주를 공포감이 극대화될 때 사는 거예요. 답은 딱 그거예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이 극대화될 때 사면 2차 파동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진칼인데요. 한진칼을 일주일 전에 푹 나가고 여기서 폭등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켰어요. 여기서 3일 연속 빠지고 나서 왜 그러게 했어요?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그때 들어가서 뭐 가뿐하게 30-40% 급등했죠. 30-40%. 이런 걸 이제 실시간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매매 포인트를. 얼마에 사고 또 급등했으니까 차익을 하라고.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한진칼 우선주인데, 아니 한진칼인데 우선주가 더 셌어요. 이번에. 한진칼 우선주가 훨씬 셌어요. 왜냐면 이제 우선주는 유통 주시가 적잖아요. 그죠? 우선주는. 일단 유통 주시가 적어요. 자, 1차 파동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상한가가 무너졌죠. 근데 한진칼 본주는 2연속 상한가지만 이건 거의 3연속 상한가예요. 그럼 본주보다 더 세죠. 왜? 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우선주는 사실 뭐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 세니까 여기서 그날 빠질 때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3일 이상 빠졌죠. 그죠? 여기서 지금 50%가 넘게 터졌잖아요. 50% 넘게 가뿐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질 때 예를 들어 35,000원에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5만 원 넘어가면 차익하십시오. 그러면 단기간에 적게 먹어도 30%에서 50% 수익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는 거지 뭐 분석하고 그거 강의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예? 대신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을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느냐. 예, 그거를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화면에는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매매 레슨이라고 했는데 그냥 매매예요, 매매. 레슨이 아니에요, 레슨이. 레슨은 강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죠. 레슨 아니에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매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매매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런 거 해야지 지금 돈 벌어야죠. 지금 장이 이런 장에서 돈을 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요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PI.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예,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상한가 터졌는데 이런 자리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는 했어요. 급락이 나왔죠. 11% 급락하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추세가 무너지면서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저점을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공포스러울 때.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상한가 터졌죠. 여기서 이제 차익을 시켰어요, 사실. 61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는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또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유리기판 만약에 테마가 붙으면 PI가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리기판이 만약에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왜냐하면 작년에는 태성이 대장이었어요. PCB 업체. 얘가 작년에 1000% 냈잖아요. 뭐 1등급 대장주가 뭡니까? 시장에서 가장 크게 터진 거. 대형주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개별 중소주를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주도주는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에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런 것들이 주도주죠. HD 현대. 그죠? 근데 개별주는 달라요. 개별주는 가장 강렬한 시세를 터트린 게 당연히 1등이죠. 그러니까 저는 1등만 상대하니까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포를 사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포를 사는 거지. 예? 이렇게 막 환상을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올라가면 야 이거 얼마 간다 그런다면 환상 그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환상적일 때 팔고 나오고 공포스러울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되냐면 1등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몇십 프로를 가뿐하게 며칠 만에 터뜨리는 거예요. 차트 분석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전에서 매매를 잘해야 되죠. 실전에서 매매 잘 못하면 분석 아무리 잘해도 말짱황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자, 이번 주에 또 대박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가 대박이 터졌냐면 제가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신규 종목인데 임은 온시아라고 신규 들어오고 나서 급등이 터졌죠. 물량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뺐어요. 자, 그럼 빼면 이 저점을 크게 훼손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물량 들어왔으면 의도적으로 빼는데 의도적으로 빼면 어디까지 뺄지 모른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크게 훼손을 해야 되는데 크게 훼손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11%가 빠졌거든요. 사라.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도 이것도 했어요. 11%에서 사라. 14% 급등했죠. 근데 얘는 이제 기술 이전권이 또 있어요. 대주주가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이 돈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한락스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외에 이제 신약 렉나자도 지금 개발했고, 근데 이 대주가 유한양행이면 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지금 개발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한양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관 공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기관들이 물량 다 털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했죠. 지금 또 이제 추세가 아직 살아있죠. 이거 아직 파동 남아있어요. 이거는. 물량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빠질 때 좀 공포스러울 때 사면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이번 주에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 말고도 또 지금 미친 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터진 게 오늘 어제하고 그저께 이게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13% 급등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3% 빠졌어요. 그저께도 뭐 한 2, 3% 좀 빠지다가 이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연속 상한가 터졌어요. 그럼 1차 파동이 끝났잖아요. 그럼 1등급 맞죠? 1등급. 그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주긴 한데 이재명 관련 이제 테마에 엮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쫙 빠지면은 요 저점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파동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질 때 매수하라고. 예, 어제 같은 경우 조정시에 매수 들어갔는데 오늘 13% 급등했어요. 물론 이제 밀렸지만은 파동은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파세요. 예, 차익 실현하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매매 포인트를 8시 40분부터 동시가부터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차익하면 이제 박수 치고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유진 로봇을 또 고수익을 또 터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36물산이 상한가 났잖아요. 이거 마켓디너에서도 얘기했고 신대가 이거 마찬가지로 자 36물상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5방. 야 1차 판 끝났죠. 여기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폭락했는데 여기서 진입을 시켜서 다음날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 또 상한가. 여기서 차익 실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어요. 레슨 아니에요. 그냥 매수하십시오 하고 매수했어요. 상한가에 파십시오. 팔았어요. 차이겠죠? 근데 이번 주 또 상한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게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치고 또 폭락했잖아요. 근데 요 저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빠졌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 공포스럽잖아요. 빠지면은 공포를 살아야 돼요. 오늘 상한가 나왔죠. 또 나왔죠. 그죠? 이런 1등급 대장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2번, 3번 재매수해서 사골처럼 울고 먹으세요. 사골처럼. 재탕, 3탕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부터 1등급 대장주에서 상지건설을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었잖아요.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상지건설 또 얘기했죠. 화요일 날 그저께. 근데 오늘 또 급등했죠. 이게 1등급 대장주잖아요. 상한가 10방이니까. 그러니까 폭락할 때 들어가서 급등해서 차익하고 폭락해서 들어가 급등하면 차익하고 사실 내부로 뒀어도 그때 이제 100% 났지만은 그러니까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등급 대장주를 근데 이제 오늘 또 상한가가 또 터졌습니다. 사골처럼 울고 먹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5월 2일 날 23% 급락할 때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때 이제 상한가 나왔는데 이제 물론 차익은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원일 TNI 이거 신규 종목인데요. 요거 상한가 한번 먹었어요. 2주 전에. 이거 마찬가지로 첫날 물량이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공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빠지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오면. 근데 여기서 4일 연속 빠졌지만은 23,600원 첫날의 저점을 훼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마이너스 11%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날하고 요날 이제 요날 들어가라고 했는데 요날 들어간 거는 다음날 이제 11% 빠지니까 손실이 났죠. 그래서 이날 또 들어가랬어요. 결국에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한가 차익을 하라고 그랬어요. 상한가 나올 때. 쭉 내려갔는데 이번 주에 여기서 이틀 빠지면서 또 이제 이 저점 깨지 않았죠. 그죠? 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물론 저번 이제 2주 전에 상한가 먹고 팔았지만은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오늘 11% 빠졌으니까 매수하십시오. 3만 원 깨질 때 매수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상한가 나니까 자 차익합시다. 차익. 그럼 하루 만에 30%잖아요. 하루 만에 30%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장중에 잡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슨이 아니에요. 저는 레슨 안 해요. 강의 안 해요. 누차 말씀드려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지 좀 강하게 해야 되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고수가 아닙니다. 그런 매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매수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데일리 TV 지금 이데일리 TV잖아요. TV 화면에 나오는 TV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검색하면 거기서 제가 아침마다 월, 화, 수, 목, 금 아침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1등급 대장주가 이거니까 오늘 여기서 들어갑시다. 자, 매수합시다. 예? 그럼 매수하면 당일날 빠질 때 매수하면 손실 나요.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상한가 먹고 팔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나와서 차익 실현하면 이제 박수 막 치고 환호하고 뭐 그러는 거죠. 주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예요. 예.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지 돈 많이 못 벌면 하수입니다. 예, 하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제가 이제 그저께 출연했을 때 히든 종목 한정기술 얘기했죠. 예, 오늘은 금융주들이 오늘 이제 사실 은행주도 좀 튀고 증권주도 튀었는데 금융주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히든 종목을. 자,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제주은행. 예. 자, 1차 파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 파동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까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빠지는 거는 무조건 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 여기서 급등이 터질 때 제주은행이 29.60이면은 상한가죠. 상한가는 거의 뭐 상한가잖아요. 그죠? 13,760원 이제 고점은 기록했지만 예,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살짝 양봉 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예,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등이 바로 터지진 않죠. 근데 이런 자리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죠. 그럼 제주은행이 이번에 제3자 유상증자를 했어요. 제3자 배정. 누가 받아갔어요? 더전비전이 받아갔어요. 더전비전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ERP, 기업 회계, 기업 자원 통합 관리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3자 배정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어요. 예, 물량 부담이 없고 이번에 ERP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전비전이 ERP를 하거든요.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기업의 회계 뭐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근데 ERP 뱅킹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뱅킹을 접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접목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신사업 호재죠. 근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는 지방은행인데 또 실제로 작년에도 끼가 좋아요. 끼가 좋습니다. 은행주에서도 한번 그 시세 분출이 나오면 강렬하게 나와요. 제주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주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물론 이제 한 이틀 더 올라가고 고점 나왔지만 은행주에서 상한가 치는 거 보셨습니까? 제주은행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담아가서 이제 한 6월 한 중반까지 또 가져가면 또 파동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매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9,300원대나 9,500원. 오늘 이제 정확히 9,590원에 끝났는데 9,300원에 9,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잡고요. 그다음 이제 목표가는 한 11,000원 짧게 잡겠습니다. 파동이 강렬하게 나오면 한 12,000원도 나올 수 있는데 1차는 어쨌든 11,000원 정도 짧게 잡고요. 그다음 손절은 8,500원 라인을 손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점까지 깨지 않으면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 라인을 깨버리면 조정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등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도 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제주은행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이라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8시 40분에 무료 방송까지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내일도 김선상 파트너의 방송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김선상 파트너님의 이 장전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